배츠, 프리머니 MVP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이슨 스탁에 따르면 MVP 수상자 5명이 있는 올드 시리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올드 시리즈가 더 특별한 건 현재 저지와 오타니의 MVP 수상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 리그 MVP가 올드 시리즈에서 대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난 35년간 이런 사례는 2012년 미겔 카브레라와 버스터 포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 카브레라는 45년 만에 나온 트리플 크라운 달성자였고, 포지는 70년 만에 나온 내셔널 리그 포수 타격왕이었습니다. 우승은 포지가 했습니다. 리그 MVP와 올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1988년 커크 깁슨 이후로는 2016년 크리스 브라이언트, 2017년 호세 알투베, 2018년 무키 베츠 3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한 명이 탄생합니다. 만약 오타니와 저지 중 월드 시리즈 MVP가 나온다면 1980년 마이크 슈미트 이후 44년 만에 리그 MVP와 월드 시리즈 MVP를 모두 따내는 선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이를 달성한 5명 중 다저스는 1963년 샌디 코펙스가 있고, 레지 잭슨은 2개를 따낸 1973년은 양키스가 아닌 오클랜드 소속이었습니다. 반면 스탠튼이나 에드먼이 월드 시리즈 MVP가 된다면 2020년 코리 시거와 2022년 제레미 페냐에 이어 역대 10번째로 LCS MVP와 월드 시리즈 MVP를 모두 따내는 선수가 됩니다. 저지와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홈런 1위 선수들로 50홈런 선수들이 월드 시리즈에서 격돌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타니는 최초로 50대 50을 달성했고, 저지는 약물 선수를 제외할 경우 WRC 플러스 역대 4위 시즌을 만드는 등 역사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두 팀의 월드 시리즈 대결은 1, 2위 간 대결이자 연봉 총액이 3억 달러를 넘는 팀들의 첫 번째 대결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포브스 발표에 따르면 양키스는 75억 5천만 달러로 1위, 다저스는 54억 5천만 달러로 2위였고, 3위는 보스턴, 4위는 시카고 컵스, 5위는 샌프란시스코, 6위는 뉴욕 매츠였습니다. 두 팀은 올해 관중 동원에서 다저스가 1위, 양키스가 4위를 했는데 평균 티켓 가격은 다저스가 1위, 양키스가 2위입니다. 치열한 라이벌리의 중심에 있었던 양팀 감독의 이력도 재밌습니다. 2003년 ALCS 7차전에서 보스턴은 5대2로 앞선 채 8회를 시작합니다. 마운드에는 7회까지 2실점으로 초구한 패드로 마르티네스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테오 앱스타인 단장은 그레디 리틀 감독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투구수가 80개를 넘으면 마르티네스의 피안타 타율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그 전에 교체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리틀은 7회까지 96구를 던진 마르티네스를 8회에 다시 올렸고, 심지어 벤치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마운드에 올라갔다가 교체하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경기는 동점이 됩니다. 리베라가 2이닝을 막는 동안 투수가 바닥난 보스턴은 4차전 선발이었던 웨이크필드를 10회 말에 올립니다. 하지만 11회 말 선두타자로 나선 에런 부는 웨이크필드의 공을 받아쳐 끝내기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시리즈 7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이 나온 건 1960년 월드 시리즈의 빌 마제로스키에 이어 에런 분이 두 번째입니다.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고, 그레디 리틀은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테리 프랑코나가 보스턴의 새로운 감독이 됩니다. 이듬해 두 팀은 ALCS에서 다시 격돌해 양키스가 시리즈 수입에 아웃카운트 3개를 남기게 됩니다. 마운드에는 리베라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스턴의 9회 말 공격, 케빈 밀러가 선두타자 볼넷을 얻어내자 데이브 로버츠가 대주자로 등장합니다. 로버츠는 도루를 시도했고 성공합니다. 리베라는 도루를 쉽게 내주는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빌 뮬러의 동점 적시타가 터졌고, 12회 말 데이비드 오티스가 폴 컨트리를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치는 것으로 리버스 스윕에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처럼 에런 분과 데이브 로버츠는 양키스와 보스턴의 라이벌리 정점에 있었던 2003년, 2004년의 명장면을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양키스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은 1998년부터 팀을 이끌고 있는 현역 최장수 단장입니다. 다저스에는 캐시먼이 데려오고 싶었던 두 명이 있습니다. 오타니와 야마모토입니다. 캐시먼은 오타니의 포스팅이 시작됐을 때 22층 건물 옥상에서 루프를 타고 내려오면서 방송국 카메라를 향해 오타니, 위대한 선수가 플레이할 무대 뉴욕이 당신을 기다린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는 오타니를 위해 올라간 게 아니라 캐시먼이 매년 해오던 행사였습니다. 정작 캐시먼과 양키스는 상징성만 믿고 제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오타니는 양키스를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켜 버립니다. 양키스 팬들은 화가 났고 뉴욕 데일리 뉴스는 오타니가 뉴욕이 무서워 오지 않았다는 일면 기사를 싣습니다. 처음부터 시애틀이 1순위였으며 양키스보다는 베이브 루스가 투웨이를 한 보스턴을 더 좋아한 것으로 보이는 오타니는 펜웨이 파크 두 경기에서 1.000인 반면 양키 스타디움 두 경기에서는 273에 그쳤습니다. 오타니 때 준비가 부족했던 캐시먼은 야마모토에게 정성을 쏟습니다. 캐시먼은 지난 시즌 중 야마모토를 보러 갔는데 그 경기에서 야마모토가 노히터를 합니다. 이에 나중에 야마모토를 만나 티켓에 사인을 받겠다는 말을 합니다. 양키스는 야마모토에게 진심이었고 10년 3억 달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마모토는 다저스를 선택합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마에다 경기를 직관한 적이 있는 야마모토는 처음부터 다저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월 8일 양키 스타디움에서 7이닝 7K 무실점이라는 최고의 피칭을 하지만 그 경기로 인해 부상을 당한 야마모토는 2차전에 나설 경우 양키 스타디움 등판을 피하게 됩니다. 양키스에는 LA 출신인 게릿 콜과 잔카를로 스탠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 출신인 콜은 아버지의 응원팀인 양키스를 좋아했고 두 번째로 좋아한 팀은 에인절스였습니다. 반면 파노라마 시티 출신인 스탠튼은 다저스 팬으로 성장했습니다. 스탠튼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년 올스타전에서 곤솔린을 상대로 투런을 치고 MVP가 됩니다. 공이 떨어진 지점은 스탠튼이 어렸을 때 즐겨 앉던 자리였습니다. 스탠튼은 항상 좌익수 뒤쪽에 앉아 공을 던져달라고 했었다는 회상을 했습니다. 스탠튼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장외 홈런을 친 5명 중 1명으로 나머지 4명은 스타젤, 피아자, 맥과이어, 그리고 타티스입니다. 스탠튼은 다저 스타디움 25경기에서 8개의 홈런을 쳤고 장타율은 0.735에 달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다저스는 스탠튼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왔을 때 말린스와 접촉했지만 말린스 사장이었던 데릭 지터는 스탠튼을 양키스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다저스는 지난 7경기에서 홈런 5개를 친 스탠튼과 적으로 만났습니다. 저지에게 다저 스타디움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저지는 지난해 다저 스타디움 경기에서 펜스에 충돌하면서 공을 잡아내는 엄청난 수비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펜스 아래 콘크리트 부분과 부딪혀 발가락 부상을 입습니다. 저는 이 부상이 아니었다면 저지가 지난해에도 50개 이상을 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저스는 저지가 부상을 당한 후 그 부분에도 쿠션을 댔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자이언츠와 베리 본즈의 팬으로 자란 저지는 2019년 첫 다저 스타디움 3연전에서 홈런 3방을 날렸고 그중 하나는 류현진 상대 홈런이었습니다. 류현진에게는 초구 홈런 포함 3홈런 7실점의 악몽이 된 경기였습니다. 저지를 품지 못한 자이언츠 팬들은 저지와 양키스를 응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다저스가 우승하면 우승 숫자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전부터 스토리로 넘쳐나는 두 팀의 대결은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